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9번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획자의 소양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찍었던 내용이긴 한데 요즘 트렌드를 좀 반영해서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했습니다. 현업인들이 주장하는 기획자의 소양은 전부 다 달라요. 보통은 자기가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영상 또한 현업인 중 한 명의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 플레이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게임 플레이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양인데요. 최근에 만난 현업에 있는 지인들이 한 말 때문인데요. 좀 꼰대스러울 순 있지만 요즘 지망생이나 신입들이 레퍼런스 게임을 전혀 해보지 않고 지원하거나 본인이 하는 게임만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게임 플레이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게임 플레이는 기획자에게 있어 가장 효율적인 자기 개발입니다. 비슷한 장르라면 업데이트나 패치 추세를 봐서 남들이 했던 삽질도 피해갈 수 있고요. 장르가 다르더라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베끼는 것과는 다릅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고민했던 이슈를 간접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신 게임 트렌드도 알아갈 수 있겠죠. 실무에서 업무 효율도 올려줍니다. 레퍼런스 조사나 R&D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게임 플레이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기가 수월하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게임 플레이 경험에 너무 의존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원신류 게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오면 되지 않을까? 굳이 왜 어렵게 개발을 할까? 이런 생각에 잠길 수 있어요. 게임을 개발하면서 특정 게임을 레퍼런스 삼고 자신의 게임에 잘 녹이는 것도 중요한데 레퍼런스 게임에 너무 생각이 매몰되는 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논리입니다. 설득이 주된 업무다 보니까 논리도 중요합니다. 비슷한 말로 말빨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회의랑 논쟁 자체가 업무다 보니까 경력이 쌓이다 보면 논리력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상급자가 기획자 출신이 아니면 기획자가 일을 잘한다는 것을 판단을 잘 못해서 말 잘하는 기획자가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토론 프로그램이나 논리학 책 등을 봐도 도움이 되고 건설적인 키보드 배틀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게임에 대한 토론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번 패치의 개발사 의도는 뭘까? 왜 이렇게 했을까? 나라면 이랬을 것이다. 같이 말이죠. 대기업 공채에서는 토론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특히 게임에 관한 사회적인 제재나 사건 같은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기획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소양 중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죠. 다른 직군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논리도 커뮤니케이션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기획자 채용 공고에서도 필수 조건이 커뮤니케이션이죠. 기획자에게 보다 중요한 이유는 개발의 시작을 기획에서 출발한다는 것, 기획서를 토대로 다른 부서에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기획자가 이곳저곳 뛰어야 다닐 일이 많은데요. 아트와 프로그래밍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부서 상급자와 의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부서의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부딪힐 일이 많기 때문에 의사 전달 방식이나 몸짓, 표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하면 개발 진척이나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는 인문학과 상식입니다. 예전보다 인문학 교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직군과 관련된 교양 지식을 꾸준히 쌓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를 보자면 레벨 디자이너일 경우에는 건축 지식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3D 공간을 만드는 경우라면 건축과 아주 큰 연관이 있으니까요. 종종 건축학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회사도 있습니다. 전투 기획자는 모션 그래픽이나 카메라 연출 지식 등이 있으면 좋겠죠. 시나리오 기획자는 세계의 다양한 신화들이나 역사를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고요. 이런 교양 지식들은 한번 쌓아두면 평생 가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두면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 콘텐츠 경험입니다. 엄청 중요하죠. IP로 게임을 만드는 곳에서는 더 큰 이해도를 요구합니다. 3D 게임이나 카메라 연출 기법은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은 참고가 이루어집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요. 게임의 화풍도 다른 문화에서 참고가 되기도 하죠. 네이밍이나 이야기를 설계할 때도 다른 문화에서 많이 참고합니다.
스킬을 기획할 때도 다른 문화에서 사용한 애니메이션이 레퍼런스가 됩니다. 5초간 원형 반경에 모든 적한테 쌍권총을 난사한다, 이렇게 묘사해도 되겠지만 이퀄리브리엄의 명장면, 이렇게 해서 영상 첨부와 내용을 축약해서 적으면 편하겠죠. 여섯 번째는 엑셀입니다. 엑셀이 없었으면 업무를 어떻게 했냐 싶어요. 잘하면 잘할수록 업무 시간이 단축되고요. 데이터 테이블을 입력하거나 밸런싱 작업을 할 때 필수적입니다. 콘텐츠 리스트를 작성할 때도 유용합니다. 엑셀을 잘할수록 업무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기획자의 필수 도구니까 잘하면 잘할수록 좋습니다. 일곱 번째, 문서 작성 능력입니다. 과거에는 별 5개짜리였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원 포트폴리오는 정돈되고 아름답게 제가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회사마다 기획서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문서를 안 쓰기로 유명한 곳은 국내에 3개 정도 회사가 생각나는데요. 스타트업에서도 종종 문서화를 하지 않아요. 이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안 쓰고 프로젝트가 잘 나오면 문서화를 안 해도 되고, 다만 문서화를 안 한 회사를 다니다가 옮긴 곳에서 기획서를 타이트하게 쓰면 적응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못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은 다르겠죠. 위키나 구글 닥스, 원노트에 개요만 정리하는 회사도 있지만 정말 책 수준으로 문서 정리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조직장이 기획서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프로젝트의 규모나 조직원들이 문서를 대하는 관점에 따라서 문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쓰는 훈련이 된 사람은 우편함, 채팅, 친구 시스템 같이 단순한 시스템은 와이어프레임 포함 2시간이면 작업할 수 있습니다. 분량이 좀 되는 경매장이나 길드 시스템도 하루면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재해석이 거의 안 들어갔다는 가정이지만요. 재해석이 근데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생각의 정리만 되면 쓰는 것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서화를 하는 쪽을 선호합니다. 문서는 히스토리용, 개발 지시용, 생각 정리용, 보고용으로 목적이 굉장히 다양한데 여태 개발 기간이 다소 긴 프로젝트를 많이 해서 히스토리용으로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없으면 결정했던 사항에 이유가 남아있질 않아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발 지시야 숙련자들끼리 개발을 하면 문서 없이도 뚝딱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편견 없는 시선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봤는데요. 종종 이런 친구들이 보입니다. 모바일 게임은 절대 안 하고 콘솔 게임만 하거나 오더 게임에 대해 프레임을 갖고 있어서 배척하려고 하는 등 특정 장르나 문화에 대한 편협한 시선을 가진 친구들이죠. 기획자라면 절대 가지면 안 되는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바일 게임이 시장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블루아카이브나 니케 같은 게임들을 보면 서브컬처 게임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도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상위 랭킹을 유지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만의 관점과 편협된 시선을 갖게 되면 기획자 생활을 오래 할 수 없고 자신이 갈 수 있는 프로젝트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습니다. 기획자는 넓은 시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아홉 번째는 기획적 사고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고민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획적 사고를 키우는 것입니다. 캔버스 학생들이 어려운 시국에도 여전히 취업이 잘 되긴 하지만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포폴이 훌륭해서 면접에 불렀더니 기획적인 생각이 부족하고 자신의 포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단순히 말해서 속빈 강정이라는 거죠. 기획적 사고를 단순하게 접근하면 기획 의도, 왜? 두 가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인데요.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꾸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획적인 사고인데 이 부분을 스스로 꾸준히 고민하고 생각할 줄 아는 소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정체되어 있으면 퇴보를 하게 되고 그저 단순한 작업자가 되기 때문에 항상 꾸준히 기획적인 사고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 사고는 꾸준히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성장시킬 수가 있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특정 게임을 해보면서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들었는지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포포를 만들면서도 내가 어떤 목적과 의도 그리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꾸준히 고민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니면 지인들과 토론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고민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열 번째는 국영수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은 아마 모든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소양일 텐데요.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부분이 나날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어가 소양이 되는 시점이 와버렸네요. 기획자는 글로 나의 생각을 전달하고 상대를 설득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소양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영어 여러 단어들이나 기본적인 문장 능력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영어 네이밍을 지을 때나 웹서핑을 할 때도 영어로 검색하면 보다 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갖추면 업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수학은 직무의 구분 없이 거의 모든 곳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학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산수는 당연히 해야 되고, 밸런스 업무를 한다면 확률과 통계는 기본이고, 전투나 레벨 쪽에서는 기하학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루기도 합니다. 11번째는 프로그래밍입니다. 프로그래밍은 기획자가 알면 너무 좋은 지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너무 우선시하는 것보다는 우선 기획을 잘하고 나중에 여유가 될 때 배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자가 직접 코드를 보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빠른 프로토타이핑이나 혹은 스크립트를 통해 콘텐츠 생산을 하는 회사라면 프로그래밍 지식이 있을 때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언리얼의 블루프린트가 있죠. 블루프린트로 기획자들도 프로그래밍 접근이 쉬워졌어요. 실제로 빠른 프로토타이핑을 만드는 곳도 많이 있답니다. 그만큼 접근하기 쉽고 강력한 기능이죠. 하지만 블루프린트도 그 뼈대는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지식이 없다면 접근하는 영역도 한정되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코드를 읽고 코딩도 할 줄 안다면 더 빠른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하고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겠죠. 프로토타이핑 이외에도 프로그래머랑 일을 하다 보면 그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기획자가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에서 요즘 의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한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코딩은 필수겠죠. 마지막은 얼리 어답터입니다. 얼리 어답터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들보다 신제품을 빨리 구매해서 사용해야 되는 소비자군을 이야기하는데요. 기획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것들 혹은 트렌드에 먼저 관심 있게 접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AI로 예시를 들 수 있겠는데요. 실제 현업에 있는 지인들은 챗 GPT나 그림 그려주는 AI로 현업에서 소소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레퍼런스 관련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인터넷에서 찾기 애매한 이미지를 키워드 입력만으로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연관된 사이트를 알려주고 레퍼런스 조사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체감이 된다고 합니다. AI 이외에도 엔진을 많이 만져보는 직군이라면 그 엔진의 새로운 플러그인이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팀에게 먼저 제안하는 것도 좋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것도 요즘 시대에 필요한 소양 중 하나겠죠. 자, 기획자의 소양에 대해서 말해봤는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경력자라고 앞에 말한 모든 것들을 다 잘하진 않습니다. 근데 공부해야 될 게 많다는 건 어쩔 수 없는 IT 업계의 현실이에요. 게임 개발팀에서 인정받고 영향력 있게 일을 하려면 앞서 말한 소양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획에 힘이 실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기획, 좋은 평가를 얻으면서 앞서 말한 소양을 쌓는 게 아주 편하겠죠. 무능하고 힘이 없으면 평가도 낮게 받고 좋은 기회가 있을 때도 참여하기가 힘들어요. 반대로 내가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들이 모이죠. 더 많은 기회도 생기고 프로젝트가 드랍됐을 때에도 여기저기서 불러줍니다. 이것으로 이번 콘텐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